자, 제 유튜브를 오랫동안 잘 지켜보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김사부는 똘똘한 한 채 전략이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러한 오해의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또 본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다주택 전략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다주택 전략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다주택 전략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계속 똘똘한 한 채만 만들다가 그러다가 죽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다주택 전략으로 가서 수익을 창출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너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신화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 사람들이 무리해서 똘똘한 한 채 전략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런 무리한 전략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똘똘한 한 채 전략은 맞는 거냐라고 말씀을 한다면 맞습니다. 사실은 똘똘한 한 채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영원히 가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시점에 이를 때까지는 똘똘한 한 채 전략이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자산을 형성하고 자산을 불리고 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역시 똘똘한 한 채 전략이 유리한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안 좋은 것들을 갖고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정리를 해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게 맞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조금 더 높은 버전으로 간다면 어떻냐면, 똘똘한 한 채이긴 하나 실제적인 개수가 한 채가 아니라 실제적인 개수는 2개로 가는 게 좋죠. 뭡니까? 이제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금방 이해를 하겠죠. 일시적 1가구 2주택 전략을 계속 이용해서 가는 것이 가장 재산을 불리기에는 가장 좋은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똘똘한 한 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전략을 이용해서 재산을 불리는 것이 맞는 건데, 어느 정도까지냐는 거예요. 이 시점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 그리고 어느 정도라는 이 부분이 사실 모호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더 정확하게 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말하는 3가지의 경우가 되기 전까지만 똘똘한 한 채 전략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본인의 경제적인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본인이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영원하지는 않잖아요. 끝나는 시점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잖아요. 물론 뭐 예상이 안 되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대충 예상은 되지 않습니까? 그 시점을 기준으로 10년 전까지입니다. 그 10년 전까지만 똘똘한 한 채 전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순간 이제 여러분들 머리가 막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이제 그러면 일반적이라고 하면 요새는 조금 더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55세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수입은 좀 줄지 않습니까? 완전히 수입을 창출하지 못하는 단계는 한 75세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전까지는 지금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55세를 기점으로 해서 수입은 이제 확 줄어드는데 완전히 수입이 없지는 않고, 보통 55세에서 한 75세 정도까지는 조금 수입이 좀 적은 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상황. 그리고 75세 정도가 되면 이제 거의 이제 완전히 이제 수입이 끊겨지는 그런 정도로 상황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만 얘기하자면 55세 정도가 기준이 됩니다. 그로부터 10년 전까지는 똘똘한 한 채 전략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넘어가면 바로 똘똘한 한 채 전략은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까지도 약 10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가 넘었다라고 생각하면 욕심을 버리고 전략을 바꾸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집이 충분히 만족스럽거나 또는 아니면
이 집을 벗어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의 집에 거주한다라는 만족감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똘똘한 한 채 전략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은 팔고 본인은 그 지역에서 어딘가에 전월세를 살아야 되고 다른 집을 사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거주의 만족도를 굉장히 떨어뜨린단 말이죠. 그런 삶의 만족감을 다 포기하면서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좀 더 빨리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입니다. 제가 아까 수입 창출 능력이 얼마까지 될 것인가 이거 예측해 보라고 했는데 이게 되게 예측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직장인들 같으면 대충 그쯤 되겠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수입이 불안정하고 본인이 하는 비즈니스도 언제까지 지속될지 이것도 좀 예측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좀 빨리 수입을 창출하는 뭔가를 좀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고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자기가 좀 참고 지내면 한 10년 정도는 계속 수입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하는 일이 너무너무 지겹다. 정말 못 해먹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좀 빨리 내가 거기서 벗어나려면 뭔가 수입이 있는 것이 있어야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현금 흐름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면 똘똘한 한 채 전략을 빨리 그만두고 다주택자 전략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똘똘한 한 채 전략을 자꾸 쓰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재산을 불리기가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산만 많기만 하면 본인이 빨리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건 이전 영상에서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똘똘한 한 채 계속 가지고 있어 보세요. 그런 일이 벌어지나? 절대 안 된다니까요. 그게 매도해서 이렇게 팔아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결정을 도대체 언제 해야 될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도저히 팔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통의 나날만 보내게 됩니다. 자산이라는 숫자만 늘어날 뿐이지 내 실제적인 삶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똘똘한 한 채의 함정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똘똘한 한 채 전략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다주택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창출하는 방법으로 가게 되면 현금 흐름을 빨리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재산을 불려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수입을 계속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되도록이면 똘똘한 한 채 전략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수입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이 10년 이내로 남아있거나 아니면 이제 현금 흐름을 빨리 많이 만들어내고 싶거나 이런 분들이라면 똘똘한 한 채 전략을 반드시 멈추고 다주택을 활용한 수익형 전세 레버리지 기법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경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의 나이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경제 상황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시죠. 그렇다면 그거에 맞게 좀 더 냉철하게 대중들에게 휩쓸리지 말고 전략을 한번 짜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반대로 청개구리 같이 대중과 무조건 다르기만 하면 자기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무조건 다른 길만 가려고 하는 거, 이것도 적당한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나이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향후 수입 창출 능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본인의 가장 현명한 전략이 뭘지를 잘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